기술 세계를 움직이는 큰 손들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엔비디아, 구글, 애플 같은 이름들이 먼저 생각나실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인들 뒤에서 우리가 매일 쓰는 기술의 심장부를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장악하고 있는 또 다른 거인이 있습니다. 오늘 분석에서는 바로 그 숨겨진 강자가 기술 세계의 미래를 걸고 어떤 거대한 도박을 하고 있는지 그 대담한 전략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지금 여러분 손에 들고 계신 그 스마트폰, 그리고 구글의 AI를 돌리는 저 거대한 데이터 센터까지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기술을 만드는 회사가 어딜까요? 아마 이름이 바로 딱 떠오르진 않으실 거예요. 정답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이름은 좀 낯설게 들릴지 몰라도 이 회사는 사실상 현대 기술 인프라의 보이지 않는 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보이지 않는 거인의 정체가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브로드컴은 대체 어떻게 우리 일상 깊숙한 곳까지 들어와 있는 걸까요? 브로드컴은 뭐랄까, 머리가 두 개 달린 거인 같아요. 한쪽 발은 우리 기기들의 통신과 계산을 책임지는 핵심 반도체에 딱 딛고 있고요. 다른 한쪽 발은 거대 기업들의 IT 시스템을 굴리는 필수 소프트웨어에 담그고 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양쪽 모듈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는 아주 독특한 구조인 겁니다. 고객 명단을 한번 보세요. 와,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애플, 구글, 메타, 아마존, 이름만 들어도 아는 기술 공룡들이 전부 다 고객입니다. 소프트웨어 쪽으로는 또 전 세계 주요 기업이랑 금융기관들이 이 회사 기술 없으면 안 돌아갈 정도고요. 이들의 영향력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좀 감이 오시죠? 자, 이제 오늘의 진짜 핵심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죠. AI 혁명의 시대. 모두가 엔비디아만 쳐다보고 있을 때 브로드컴은 완전히 다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만의 아주 독특한 AI 전략이죠. 브로드컴의 전략을 이해하려면요, 먼저 AI 칩 세계의 이 근본적인 대립구도를 알아야 해요. 한쪽에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범정성의 GPU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이거 하나는 기가 막히게 잘한다는 효율성의 ASIC가 있습니다. 이 둘의 싸움을 이해하는 게 브로드컴 전략을 파악하는 핵심 열쇠입니다. 이 비유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엔비디아의 GPU는 뭐든 할 수 있는 스위스 근용칼 같은 거예요. 강력하고 유연하죠. 근데 가끔은 너무 과하고 전기도 많이 먹어요. 반면에 브로드컴이 만드는 ASIC은 특정 자물쇠에만 딱 맞는 맞춤형 열쇠입니다. 오직 한 가지 임무를 위해서 태어났고 그 일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빠르고 효율적이죠. 이 표를 보면 AI 칩 경쟁 구도가 훨씬 명확해져요. 맨 위에는 GPU로 시장 전체를 먹으려는 엔비디아가 버티고 있죠. 자, 그리고 중간에 보세요. 바로 여기에 브로드컴이랑 구글이 있습니다. 특정 고객만을 위한 맞춤형 ASIC에 집중하는 거죠. 맨 아래는 퀄컴이나 애플처럼 스마트폰 같은 기기단에서 AI를 처리하는 엣지 AI 분야고요. 그러니까 브로드컴은 애초에 엔비디아와는 전혀 다른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브로드콤은 어떻게 이렇게 치열한 시장에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을까요? 여기서부터가 정말 재밌는데요. 이들의 비즈니스 모델은 경쟁자들을 공격하기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 3단계 공식입니다. 먼저 구글 같은 거대 고객만을 위한 완벽한 맞춤 칩을 설계해요. 그리고 그 칩을 고객의 소프트웨어나 시스템에 아예 한 몸처럼 깊숙이 심어버리죠. 그럼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고객이 브로드컴을 떠나려면 시스템 전체를 다 뜯어 고쳐야 하는, 즉 어마어마한 전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무서운 락인 전략입니다. 브로드컴의 힘은 크게 세 가지에서 나옵니다. 방금 설명드린 고객이 발을 뺄 수 없게 만드는 높은 전환 비용이 가장 강력한 무기고요. 여기에 무선 통신에 꼭 필요한 RF칩 관련 특허 같은 독점적 자원, 그리고 대량으로 칩을 만들면서 얻는 규모의 경제까지 더해져서 정말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성을 쌓아 올린 거죠. 하지만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전략에도 분명한 약점과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그 단단한 갑옷에 나 있는 균열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요, 매출이 몇몇 거대 고객에게 너무 쏠려 있다는 점이에요. 특히 이 차트를 보면 애플 하나가 무선 사업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높습니다. 만약에 애플이 자체 칩을 만들거나 공급사를 바꿔버린다면 브로드컴은 정말 상상하기 힘든 타격을 입게 되겠죠. 이게 바로 맞춤형 전략이 가진 양날의 검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브로드컴 전략의 근본적인 한계를 아주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어요.
ASIC은 특정 고객에게는 최고의 제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GPU처럼 개발자들을 끌어모아서 새로운 시장 자체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결정적으로 부족한 게 바로 이 소프트웨어 생태계입니다. 엔비디아에게는 쿠다라는 정말 막강한 무기가 있잖아요. 전 세계 개발자들이 쿠다를 기반으로 온갖 종류의 AI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브로드컴에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항상 고객에게 종속될 수밖에 없고 시정의 판을 바꾸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그저 힘센 플레이어로 남게 되는 겁니다. 이 대담하고 위험천만한 전략의 중심에는 바로 CEO 혹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수합병의 귀재로 불리는데요. 이미 돈 잘 버는 안정적인 회사를 사들인 다음에 비용을 쥐어짜서 수익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아주 유명하죠. 브로드컴을 지금의 거인으로 키워낸 것도 바로 이 방식입니다. 이 모든 건 그의 거대한 승부수인 셈이죠.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박의 결과는 과연 어떻게 될까요? 브로드컴 앞에 놓인 세 가지 가능한 미래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2030년 브로드컴의 미래가 정말 극명하게 갈립니다. 비관적인 경우엔 매출이 647억 달러에 그치지만 AI ASIC 전략이 대박을 터뜨리는 낙관적 시나리오에서는 929억 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어요. 성공과 실패의 격차가 거의 300억 달러에 가깝죠? 그만큼 이들의 전략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브로드컴의 미래는 결국 딱 하나의 질문에 달려 있어요. 특정 작업을 위한 완벽한 맞춤형 효율성이 시장 전체의 표준이 되어서 판 자체를 키워버리는 플랫폼의 힘을 상대로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결국 브로드컴의 선택은 AI 시대의 왕좌를 직접 차지하기보다는 왕들을 만드는 킹메이커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이 거인의 도박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기술 세계의 미래를 가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